자, 오늘 주제는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영상으로 그리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항상 지금 계속 업무의 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질 않아요. 왜냐하면 업무의 툴은 계속 또 업무의 툴도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과거에 지금 알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 주산을 배우는 게 아직 기본. 요즘 주산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산하는데 똑같은 거예요. 업무의 툴은 계속 변화하지만 기본 대전제 원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생각을 이야기해요. 사업가적. 이 사업가의 생각을 이야기해요. 사업가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생각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죠. 근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. 생각한다라는 거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걸 생각이라고 그래요. 노력. 이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.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? 할 때는 뭔가 노력을 하는 뇌에 노력이 필요한 걸 생각이라고 그래요. 점심시간 돼가지고, 점심시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, 시간 됐는데 배가 좀 아파. 화장실 가야 되겠다. 이거는 생각이 아닙니다.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. 내가 뭔가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.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뭐예요? 내가 머릿속에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. 꿈에 그려보는 거예요. 꿈에 그려보는데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는 거예요. 이게 영상은 뭐냐? 설계해 본다라는 거예요. 설계. 어떤 건설회사에서 집을 지으려면 뭐예요? 설계도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리고 설계도가 나오고 그게 3D 프린트로 해가지고 쭉 보여주잖아요.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. 그러면 자기 어떤 사업을 한다 했을 때도 그걸 미리 한번 기획해 보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자, 생각하는 건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냐? 첫 번째 사업가적 마인드로 해야 돼. 비즈니스적인 마인드, 사업가적 마인드를 갖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냥 하면 안 돼요. 나는 이 물건 사서 이거 물컵 있지 않습니까? 이거 사서 그냥 좀 팔아서 돈 좀 벌어보고 싶어. 그건 너무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유아틱한 생각 아닙니까? 사업가적 마인드를 가져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. 사업가적 마인드는 뭐냐면요,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마인드가 사업가적 마인드의 요소일 수는 있겠지만 딱 한두 개만 추려내라 그랬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기가 확신이 들 수 있는 것이 사업가적인 마인드. 이걸 저는 강조합니다. 사업가적 마인드. 우리가 전시회 같은 데 가보면 알죠. 수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. 내가 아는 제품, 대부분 모르는 제품이 80%고 아는 제품 한 20% 있습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제품, 자기 상품이라고 가지고 나와서 거래하고 싶어하고 팔려고 나와 있고 팔리고 있는 제품이에요. 근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.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뭐예요? 그 사람들이 이건 안 팔릴 거야. 이거 뭐 팔아서 되겠어? 하면서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, 가게를 차리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사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? 없습니다. 그러니까 사업가적 마인드라는 건 내 상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. 그 확신이 뭐예요?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은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고 누구한테?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고 이 제품은 내가 팔면 팔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. 건물을 올리려면 보통은 뭐 미국의 목조주택은 그러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건물은 뭐예요? 지하공사를 하지 않습니까? 지하공사를 해야 된다는 건 기본이잖아요. 주춧돌을 심어야 되니까. 똑같은 거예요. 이 생각이 없는 이 사업가적 마인드라는 이 확신, 내 제품에 대한
내 상품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업가적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. 물론 사업가적 마인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업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진 않습니다. 그렇지만 먼저 세팅돼야 된다. 대부분 그 40, 50대 돼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밀려나가지고 퇴직한 사람들이 뭔가 나와가지고 직장 찾으러 다니는데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마인드가 제로에 제로. 그냥 뭐 나는 옛날 직장에서는 한 5, 600 받았으니까 당신 회사에 와서는 한 뭐 300 정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가 뭘 할 수 있는데? 그래 물어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유는 뭐예요? 준비가 덜 됐다는 이야기예요. 빨리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두 번째 아이고 깨졌습니다. 아이고 어쩔 수 없죠. 자,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이 확신을 바탕으로 이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이게 없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고요. 만났을 때 상대 거래처나 상대방이죠. 사람이죠. 거기도 사람이 나오죠. 이 로봇가 나오진 않죠. 로봇을 만나는 건 아니죠. 사람을 만났으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감정을 끌어내야지 뭐예요? 감정을 끌어내야 내 거래처나 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스킬은 있어야 된다. 논리적으로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.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뭐예요?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까? 내가 가진 것을. 그냥 이게 엄청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이 제품이 있다고 합시다. 상대방을 만났어요, 여러분이. 김과장이 상대방 만났어요. 이 제품 엄청 좋습니다. 이거 내가 엄청 공들여서 만들었고요. 이거 진짜 내가 정성 들여서 만든 겁니다. 이거 좀 사주세요. 마음이 움직이세요? 마음이 움직이세요? 왜 그럴까요? 비즈니스적인 세계에서는 논리적으로 내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내 거래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상대방은 감정이 움직이게 됩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설명을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감정이 움직인다는 거예요. 그 감정으로 결정을 하게 돼요. 이 사람과 손잡고 내가 거래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 논리에 뭐가 들어갑니까?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이 사람이 주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. 그러니까 장사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메타인지력이 항상 중요한데, 근데 메타인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? 세상 돌아가는 걸 봐야죠. 세상 돌아가는 거 보는 게 정치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누가 이재명이가 어떻고 윤석열 그거 많이 안다고 그래서 내 비즈니스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? 대기업 정도 돼야 상관이 있는 거예요. 조그만 회사들 상관없어요. 거기에 내 뇌를 1%라도 할애하지 마세요. 선거할 때만 하십시오. 왜? 선거할 때는 그날은 내가 뭔가 액션을 하는 시간이니까 하는 거죠. 제발 사업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내 우위가 점해질 때까지는,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절대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라.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. 의식적으로.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맨날 텔레비 여기 돌려보고 저기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서, 그런데 재밌어 하는 거,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아이고 내 돈 떨어져 가네, 내 통장에서 이렇게 돈이 쑥쑥 빠져나가고 있나, 이런 걱정하고 있는 거죠.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. 앞뒤가 안 맞는 거. 인생 한 번입니다. 꼭 생각을 해주시고. 세 번째, 만약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예를 들어 가라는 거래처를 가서 미팅을 할 준비를 한다 그러면 항상 먼저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. 여기랑 거래하면 뭐가 발생할지에 대한 거를 미리 생각해 보세요. 그래서 그 미리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. 그래야 손잡고 싶은 거죠. 당신이 우리 채용 면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? 당신이 나를 채용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. 나는 그럴 능력과 노력과 열정이 있다. 라는 거를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듯,
아주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만이 상대방도 나랑 같이 일하고 싶은, 내 회사랑 같이 손잡고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